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은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물을 위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또 풍랑이 오면 흔들리는 배와 같이 수많은 인들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장마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피해가 속히 복구되어 새로운 일상을 속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격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뜻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은 한 절이니까요. 주보에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 그 2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성격 유형을 공부를 이제 하겠는데요. 제가 요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요. MBTI도 그렇고 애니어그램도 그렇고 다른 성격 유형 검사도 그렇고 항상 이런 거 할 때는 그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결정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ISTJ래. 그렇게 못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딱 단정 지으면 그 사람의 극히 일부분만 보는 거거든요.
극히 일부분 하나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이렇게 규정해버리는 잘못, 결정론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애니어그램을 한참 공부하다 중간에 다 이제 저는 이제 강사 자격증까지 다 공부를 했거든요.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안 한 이유는 이 결정론에 빠지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이거 오류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다음 안 하고 있는데요. 그저 나의 조그만 일부분을 알아간다 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남들 볼 때도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나는 많이 다져지고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의 나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학교 때가 기억 안 나면 고등학교 때, 거기가 기억이 안 나면 20대 초중반의 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20대, 최소 20대 초중반의 나, 그때 나는 어땠나, 이거를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지금은 많이 변형되어 있어요. 그걸 찾는 이유는 나의 그 기본적인 욕구, 가장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안 변해요. 다른 것들이 다 변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찾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이 체격도 좀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 이전의 나, 성형하기 이전의 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외모를 봐서는 모르겠어요. 외모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판단을 중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관계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20대 중반에 나를 생각하시면서 비교하시라. 세 번째는 세 가지 유형을 이야기할 텐데 크게 세부적으로 9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찝으면 좋은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 요번 강의를 통해서 그래도 큰 줄기를 알면 내가 힘의 형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형인지 아니면 내가 이성형인지 머리형인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이렇게 큰 줄기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각계전투로 들어가서 하나를 딱 집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항상 2개, 3개가 걸립니다. 2, 3개가 늘 헷갈려요. 이게 헷갈리는 게 많을수록 성격이 좋은 겁니다. 하나가 뚜렷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이게 다져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 개 퍼져 있어. 그 점수가 다 골고루 나와서 모르겠어. 이렇게 돼야 성격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서 큰 줄기만 하나 알아도 큰 수학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본 거는 제가 기록해 보니까요. BC 2500년 전,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시대부터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머리형, 그리고 힘의 형, 감정형, 이렇게 셋으로 분류를 했대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첫 번째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철학자 플라톤. 플라톤은 사람을 셋으로 분류를 했죠. 머리형, 가슴형, 이게 감정형, 배형, 이게 힘의 형, 이제 본성형, 그렇게 이제 나눈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국가를 통치했고, 실제로 정의를 실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슬람 국가나 아니면 동방 정교회 이런 국가와 종교 조직에서 이런 인간의 형을 사람을 조직하고 사람의 인력을 배치하고 하는데 사용을 했대요, 실제로. 수천 년 사용해 온 거예요.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해 오왔어요. 자기네들만의 그걸로 이제 사용해 오다가
어느 날 이제 러시아의 어느 학자가 이거를 드러낸 거죠. 이렇게. 드러내서 애니어그램이다 하는 이런 말로 사용을 하게 돼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크게 셋,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셋이에요. 본능 중심, 이게 힘의 형입니다. 힘, 감정 중심, 사고 중심. 이 셋으로 나누었어요. 이 셋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하나만 알아도 성공입니다. 요것만 알아도. 각계전투로 들어가서 이거를 딱 하나 찍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요것만 알아도 좋겠고요. 보면은 이제 겉으로 보면 9개인데 여기 화살표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화살표가 많아요. 이렇게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를 조합을 해서 성격 유형이 400개 이상이 나옵니다. 400개 이상의 성격 유형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각계전투로 막 많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우리는 거기까지 할 필요 없고, 먼저 이 힘의 중심 제가 이제 썼어요. 간단하게 썼는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많은 자료를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지금 녹음이 될 거예요. 녹음되니까 나중에 필요하신 분을 이렇게 얘기하셔서 파일을 받아다가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능 중심 힘의 형, 장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힘의 유형은 분노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가 나쁜 일을 당해서 분노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에요. 속에 분노가 항상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당당하고 튼튼합니다.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이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바로 표출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막 분노로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고요. 구형은 분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분노를 무시합니다. 자기는 분노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자기는 분노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마음 기저에는 힘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찾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찾아내기 힘들어요. 제일 찾기 힘든 사람이 구유형이에요. 다 숨기고 있으니까. 분노를 숨기고 있으니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일형은 분노가 있어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눌러요. 그러니까 구형과 일형의 차이는 뭐냐면 구형은요, 분노를 무시해.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차를 몰라요. 분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 일형은 막 참아요. 억눌러.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알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저 사람 지금 뭔가가 꼬여 있구나. 얼굴 표정 보면 다 드러나요. 본인은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해. 근데 벌써 다 알아요. 옆에 사람.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해. 이 사람하고는. 너무 불편해. 그게 인류형. 근데 감정 중심은 어떤 이제 특징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늘 시선이 타인에게 가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은 온유하고 품위가 있고 겉으로 내는 건 부드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것이 안 되면 수치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힘의 형은 분노가 있어요. 감정 중심은 수치심이 있어요. 수치심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안 됐을 때 수치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움직일 때 이 수치심을 안 느끼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수치심을 안 느끼기 위해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의 관점에 따라 나눠지는데요. 이 유형은 제가 거기다 간단하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 나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이 항상 상냥해요. 이 유형은 항상 상냥해요. 상냥, 모습이. 이 3유형은 성취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인정하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패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게 이제 3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여져야 되니까 이 사람은 명품을 잘 입고 나중에 또 성공해야 명품을 좋아하고요. 차를 사도 외제차를 이어야 되고요. 집을 사더라도 평수 넓은 뽀대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은 자기는 특별한 감성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자기는 독특한 사람,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독특한 색, 독특한 것, 독특한 옷,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좀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중심은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먼저 해야 돼요. 한복으로 물러서서 생각 먼저 해요. 힘의 형과 사고형의 차이점은 본능형, 힘의 형은 그냥 즉각적이에요. 즉각적. 무슨 일이 있으면 직관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답을 벌써 알아요. 물론 이 답이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본인이 내리는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즉각적이에요. 즉각적으로 알아요. 그냥 척 알아요. 척. 근데 이 머리형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게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봐야 돼. 살펴봐야 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뭔가를 하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뜻 안 나시니까. 선뜻 안 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이 저 사람 주저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나?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두고. 일을 두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특별히 그 기저에 두려움과 불안을 타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일이.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탐구자는 이 두려움을 지적인 것에서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적인 욕구가 가장 왕성해요. 오유형은. 그래서 탐구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을 특별히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다가온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서 찾으려고 해요. 내면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힘들어해.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왜냐하면 혼자 있어야 되고 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내면에서 자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혼자. 육형은 두려우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유형은 안전제일주의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고도 안 건너는 사람이에요. 늘상 조심해요. 경계하고 그런 점이 있어요. 준비를 엄청나게 철저히 하죠. 안전한 환경을 만들려니까. 칠형은 독특합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다. 거부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흉에서 힘이 제일 강한 형은 8유형인데 그러나 에너지가 제일 출중한 사람은 7형이에요. 그게 열정인이에요. 많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케줄을 보면 그냥 꽉 차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에 누구 만나고 누구는 무슨 일 하고 쫙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불안이냐 두려움하고는 영 멀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사귀고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힘령 가운데 구형은 힘령 같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 보여. 분노가 없어 보여. 이 감정 중심의 성취는요, 수치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나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니까. 이 사고 중심에서 열정이 요 사람이 머리형 같지가 않아요. 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게 하다 보면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본래의 기저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내니까. 그것도 사고형이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그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이런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느 형부터 설명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제일 설명하기 쉬운 사람부터 하려고 그래요. 개혁자부터. 그래서 본능형부터 오늘 하려고 합니다. 개혁자라는 것은 1형만 개혁한다는 건 아니고요. 개혁자적인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2형, 3형, 4형, 5형, 6형, 7, 8, 9도 다 개혁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개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개혁자라고 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 1형은 외형으로 딱 보여요. 저는 웬만하면 1형은 찾아내요. 1형은요, 깐깐하고 꼼꼼하고 꼿꼿한 사람이에요. 1형은 항상 꼿꼿합니다. 이게 진짜 그래요. 딱 꼿꼿합니다. 시선도 날카롭게 이런 꼿꼿해, 꼼꼼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완벽주의자인데요. 원리,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데 이유를 불문하는 거예요. 이 원칙 준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이 사람은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원리, 원칙과 규범은 어느 환경에든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해할 때는 그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욕구예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항상 자기 생각에, 이건 이제 이 사람이 기준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르게
사는 방향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선택할 때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것도 이 사람의 기준이라고 자기가 생각할 때의 윤리가 이게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순교자는 1, 2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1, 2형에서 순교자가 아무 형에서 다 나오는 게 1, 2형에서 특히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원리 원칙을 지켜야 하니까. 바르게 살아야 하니까.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의 기준이 엄청 높아요. 그 기준이. 윤리적인 기준도 높고 도덕적인 기준도 높고 어느 정도 높냐면 올림픽 메달 수준만큼 높아요. 왜? 진짜 높아요. 엄청 높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일에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 사람은 욕실에 머리카락 하나가 있잖아요. 네. 분노가 일어나. 네. 순간적으로 분노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욕실은 깨끗해야 돼. 네? 깨끗해요. 근데 이게 머리카락 하나가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분노가 확 일어나는 거죠. 네. 다이어트 할 때도요. 그램 단위까지 칼로리 단위, 점 단위까지 그걸 적어서 그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 결혼을 하면 신혼 초부터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수첩에 계속 적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심되는 분 있으면 한번 뒤져보세요. 혹시 적어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부터. 예, 그런 거예요. 하여간 뭐 외모에도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 이분은요. 그래서 저 사람이 1, 2형이냐 아니형이냐 하는 것을 알려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 사람의 옷장을 열어보면 압니다. 옷장을 딱 열어두면 와, 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나야 돼. 딱 열었는데 와, 네. 간격이 쫙 맞고요. 규격이 쫙 맞고 색깔별로 종류별로 쫙 반듯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야 돼. 1, 2형은 그렇게 돼 있어야 돼. 요즘 제가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가 미우새에서 저 사람이 1, 2형 스타일러인데 그 사람이 1, 2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스타일로 이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살아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막 연습을 하면 군대 가서 막 연습하고 그러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제가 발견했어요. 보셨을지도 몰라요. 예, 윤시윤이라는 제빵왕이죠. 김탁구. 그 사람이더라고요. 나와요. 요즘 나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거 햄을 썰고 있어요. 부대찌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햄을 어떻게 만드냐면 규격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길이와 넓이와 폭이 똑같아야 돼. 네, 그렇게 썰어요. 진짜. 햄만 그렇게 써는 게 아니에요. 두부도 똑같이 햄 길이만큼 햄의 두께만큼 두부도 그렇게 딱딱 잘라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대접하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저녁 먹을 걸 저렇게. 자기 저녁 먹을 걸. 조금만 삐뚤어지면 자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용납이 안 돼. 그거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자. 용납이 안 돼. 그냥. 이분의 옷장을 딱 보면 서장훈이도 입을 쫙 벌리더라고. 와. 아니, 옷 간격이 5cm인가로 쫙 해요. 붙어 있질 않아. 이게 쫙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하는. 그게 이제, 그리고 모든 일정을 타이머로 맞춰서 하잖아요. 그죠? 타이머를 맞춰서 10분 후에 내가 밥 먹을 거야. 20분 후에 나는 책을 볼 거야. 30분 후에는 내가 밖에 나갈 거야. 40분에 내가 이걸 이렇게 알람을 맞춰놔요.
알람에 맞춰서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렇게 생활해요. 그래서 이 유형의 특징은 기준이 이렇게 높은데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추려고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살려고 너무 노력해요. 예, 그 기준에 맞추려고 희생을 하면서 살아요. 희생을 하면서. 옷을 입을 때도요, 옷이 바람에 안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바람에 날리는 게 용납이 안 되지. 그래서 단추를 다 잠가요. 단추를 다 잠가야 돼. 이렇게. 예. 그 인류형은요, 저기 집 앞에 있는 그 마트를 갈 때에도 뭐 스리퍼를 찍찍 끌면서 추리닝을 입고 나가질 않아요. 인류형한테는 예, 그런 모습이 그냥 쫙 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와이셔츠 같은 이제 딱 입고 깨끗하고 나가야지. 마트 갈 때도. 예. 그런 유형이. 이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인류형은요. 살이 찌면 인류형이 아닙니다. 예. 살이 찐 사람은 인류형이 아니에요. 말라야 돼. 인류형은. 근본적으로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사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기 그 기준에 맞추지 않으면 자기를 학대해. 얼마나 자기를 막 학대해. 그래서 이 유시은이 보면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봐 타이머를 맞추면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인류형 참 피곤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기를 희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오락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다 진지한 목적을 위해서 사양을 해야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공정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공정한 저울이 있어요. 친구라고 봐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진짜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친구라고 점수 더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깔끔합니다. 네.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딱 살아가요. 그래서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융통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주보에도 보면 이게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해야 돼. 제가 갑자기 오늘 요 순서 바꿔서 속으로 분노가 일어나. 아니, 순서대로 하지, 이 순서를 바꿔서 하나. 그리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순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게 바르게 살고자 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잖아요. 여기 나온 대로 바르게 살아야지. 바르게 해야지. 왜 순서 바꾸냐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모든 면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면 첫눈에 알아봐요. 직관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탁 보면 탁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잖아요. 일용은 탁 보면 시계가 삐뚤어져 있고, 여기가 줄이 안 맞았고, 제 넥타이가 삐뚤어졌고, 딱 압니다. 바로 알아요. 단지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얼굴에 표시가 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있기 힘들어요.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류형은요, 자기 내면을 표현해 보라 그러면, 자기 마음을 표현해 보면, 내 마음은 칼입니다. 내 마음은 도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칼 같대, 칼. 늘상 판단하고, 늘상 그렇게 하니 얼마나 본인은 힘들겠어요. 이 칼이 자기한테도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자기한테도 막 향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등바등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누구처럼 살아가느냐? 네. 김종국처럼. 한 번 자기가 꽂히는 데는, 그래서 김종국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형 원래 빼빼하잖아요. 빼빼하지 않네? 아니죠. 근육입니다. 저건 근육이에요. 원래 20대에 김종국 보잖아요. 빼빼해요.
근육으로 한 번 시작하면 그냥 선수처럼 해야 돼. 선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네는. 그래서 인류형은요, 이게 그런 것을 보면 못 참죠. 분노가. 그래서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 전화하고 뭐 시청에 전화하고 이런 걸 많이 해요. 뭐가 잘못됐으면 시청에 막 전화하는 거예요. 차가 나 기다리는데 차가 확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시청에 막 전화해서 지금 몇 번 차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개혁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자, 그럼 이제 인류형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인류형은 다른 사람도 자기 기준에 맞춰 살기를 원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 사람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은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 상종을 안 해.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 보면 막 분노를 해요. 그 사람하고 사귈 수 있겠어요? 못 사귀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데. 네. 이런 사람. 억압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다. 진짜 문제는요, 부모가 인류형인데 자식은 다른 유형일 때 자식은 죽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사유형이나 사유형의 자녀가 있다. 사유형이 부인이다. 남편이 인류형인데 이게 거꾸로 되면 좀 괜찮아요. 근데 남자가 인류형인데 여자가 사유형이나 자녀가 사유형이다. 이러면 그 부인하고 그 자녀는요, 상담받아야 돼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절에는요, 가족 상담을 받아야 돼.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인류형 먼저 하는 이유는 인류형이 옆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힘의 형이 옆에 사람에게 영향이 커요, 다. 그러니까 이 힘용형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인류형이다. 또 한 가지 또 얘기하면요. 인류형은 직관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류형은 탁 보면 알아요. 서장훈, 김종국, 윤시윤 이런 사람들이에요. 김희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인류형. 그래서 그냥 너무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은 대부분 인류형이에요. 그거 있어요. 요즘 인류형을 가만히 보면요, 이 서장훈이 저는 상담 교육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상담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해요. 막 이혼 숙녀 캠프에도 나오고요. 무슨 여자친구, 남자친구 뭐 이런 데도 나오고요. 무슨 뭐 물어보살 그래서 상담하고요. 아니 상담하고 근데 보면 얘기 들어보면요, 즉각적인 대답을 해줘요. 이게 서장훈 특징입니다. 뭐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 근데 그게 상당히 맞아요. 이게 직관력이에요. 직관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프로그램에 자꾸 나와서 하는 거는 타고난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서장훈만 그런 게 아니고 인류형들은 다 이런 타고난 직관력이 있어요. 이게 인류형입니다. 근데 벌써 45분이 됐어요. 이게 한 번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도, 한 번 설명이 시작하면 자세히 해야 되거든요. 대충 해갖고는 안 돼요. 대충 해갖고는 잘 몰라요. 이상한 데 막 갖다 놓고 이래.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8류형까지만 할게요. 1류형과 8류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류형과 8류형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다른 형보다. 8류형은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지도자라고 돼 있는데, 좋은 말로 지도자고요.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스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말로 지도자예요. 좋은 말로 개혁이에요. 다 좋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팔령만 지도자냐? 아니죠. 그냥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조폭의 보스 같은 기질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조폭의 보스 같은 기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강합니다. 모든 유형 중에 가장 힘이 강하고요. 항상 강해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강해지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인류형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강해지려는 욕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냥 영향을 주고 나는 욕구를 타고났어요. 자기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에. 그래서 막 폐허에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강인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강인함. 운명을 막 개척하고요. 행동의 사람이에요. 항상 이분은 권력지향이에요. 권력. 회장 아니면 안 합니다. 회장 아니면 안 해요. 부회장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 몰라. 억지로 시키면 그냥 할지는 몰라요.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회장 아니면 그냥 회원으로 있지. 중간에 어정뜨게 있는 걸로 뭐 부회계, 부석이 이런 거 시키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자기를 무시한다고.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냉담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겉으로 딱 보니 대립하기를 좋아해요. 대립하기를. 왜냐하면 상대방을 꺾어야 되니까. 상대방을 꺾어야 되잖아요. 힘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상대방을 꺾으려는 거예요. 상대방을 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립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팔룡은요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 얘는 툭 건드리면 싸울 것 같아. 그런 애예요. 얘. 일룡하고 팔룡은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일룡은 빼빼해요. 팔룡은 등치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등치가 있어요. 팔룡은 이 사람입니다. 강호동 팔룡이에요. 힘이 있잖아요. 등치가 있잖아요. 예. 그러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몸에 없으면 팔룡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힘이 있어요. 딱 보여요. 그리고 일을 해도 먼저 저질러요. 뭐 상의해가지고 뭐 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냥 직관력이 강합니다. 팔룡도. 8, 9, 1은 직관력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직관력이 대단히 강해요. 강호동 직관력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먼저 탁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얘기를 하죠. 나중에. 그런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힘에서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이 모임 가운데 팔리형이 한 명 앉아 있잖아요.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늘 긴장감이 있어 거기. 서열이 정해질 때까지 늘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리형에 가면 한 번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서열 싸움. 해계원이 쟁탈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남자끼리는 막 주먹으로 싸워요. 실제로 싸워요, 애들은요. 싸워서 서열을 정하려고 해요. 그런 게 있어요. 항상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팔류형은 늘 배우자도 자기가 선택해요. 여자 팔류형이잖아요. 남자 자기가 정합니다. 여자 팔류형이면 장 보러 갈 때 뭘 사야 되잖아요. 뭘 사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짚는 건 자기가 먹을 거 사요. 왜요?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에요, 자기가. 그 왕의 의식이 있는 게 지도자의 의식이 그냥 본능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내가 먹는 게 중요한 거지. 남편 먹고 애들 먹을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런 이제 유형이다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 앉아 있잖아요. 팔령에 앉아 있으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인사하고 가야 돼요. 자기한테 인사 안 하면 불러요. 아무개 불러요. 윗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자기가 달려가겠지. 그렇게, 그죠? 자기가 달려가서 인사하겠죠. 그죠? 윗사람한테는. 그러나 자기한테 와서 인사하고 일을 보라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 항상 있고,
그러니까 뭐 상대방을 힘으로 막 지배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거부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참 무섭죠, 그죠? 팔리형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서열이 이제 정해지면 자기 위다 그러면 무조건적인 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폭의 조직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적인 충성을 해요, 그 사람한테. 자기 밑에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자기 나발에 들어왔다? 그럼 무조건적인 보호와 의리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든 무슨 짓을 하든 자기 영역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챙기는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이게 팔류형이고요. 그래서 체격을 딱 보세요. 일단은 팔류형은 상체가 좋아야 합니다. 하체보다. 상체가 딱 좋아야 하고요. 팔류형은 악수를 해보면 저 사람이 팔류형인 줄 알아요. 딱 악수를 하면 이 소나기에 힘을 안 줘도 그냥 소나기가 힘이 압도돼. 딱 잡으면 그냥 알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딱 하면 벌써 알아요. 눈빛이 딱 잡고 눈을 딱 쳐다보면요. 그냥 권투 선수끼리 그 시합 전에 눈 마주치고 딱 하는 거랑 같아. 딱, 강호동이 딱 잡고 눈으로 상대방을 빡 지어버려요. 이게 본능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예, 자기는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딱 잡고 눈을 딱 찍고 쫙 째려보죠. 압도를 팍 해버리는 거예요. 그 스타일은 제가 트럼프가 팔류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팔류형의 스타일이 트럼프 같기도 하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참 이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팔류형입니다. 팔류형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가 벌써 딱 갖춰지잖아요. 그죠? 상체가 딱 갖춰져야 돼. 그 눈길이 매서워야 돼. 상대방을 팍 압도를 해야 돼. 그런 게 이제 팔류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언어. 팔류형의 언어는 단답형입니다. yes, no, 뭐 아니면 돕니다. 그렇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팔류형이에요. 만약에 팔류형이 상관인데 부하가 들어가서 뭔가를 설명할 때 기승전결로 설명하면 다 떼어 쳐버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결론부터 말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왜? yes, no, yes, no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류형이 상관이다. 그럼 yes, no로 얘기를 해야지. 뭐 상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얘기할 때도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상의해서 해볼까요? 이건 팔류형의 특징이 아니죠. 그리고 반말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 들면 이게 존댓말로 바뀌는데 젊었을 때 나를 생각을 해보세요. 팔류형은 반말을 합니다. 이 집사, 저 집사, 이 목사, 김 목사, 박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말을 합니다. 항상. 반말을 하고 이거 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해줄래?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거 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이분은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얘기 들어보면 위기가 오면 오히려 더 이렇게 엔돌핀이 돈대. 위기가 오면 오히려 막 좀 흥분이 되고 막 힘이 나고 직관력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도 해결이 바로 보여. 네. 그런 이제 힘이 있는 사람. 결단력은 뭐 갑이고요. 임기응변도 뛰어나고요. 논쟁도 잘하고요. 그냥 눈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논쟁도 잘해요. 논쟁도. 왜냐하면 직관력이 강하기 때문에. 논쟁도 잘하고요. 또 이 팔류형은요. 가계부 따위는 쓰지 않죠. 계산은 잘 못해. 본인은요. 계산은 잘 못하는데 가계부 뭐 자기가 쓸 게 아니잖아요. 그 가계부 쓰겠어요? 팔류형이 앉아가지고? 그런 건 안 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팔류형 아이는요.
친구 가방 두세 개를 어깨에 메고 가는 애예요. 친구 가방 그냥 좀 이렇게 약한 애들 그냥 내가 들게. 그리고 가방 들고 자기가 어깨를 메고 이렇게 가주는 애. 예,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애. 그러나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 유형은 모든 사람에게 약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8하고 2하고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약했다고 해서 내가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한 사람에게 강해요. 네, 말할 수 없이 강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자를 보호하고 뭐 그렇다는 거, 직관력이 강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한 분을 더 제가 드린다면 직관력으로 일하는 분이 오은영 씨가 저는 8유형이라고 생각해요. 뭐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일하는 거 보면 저는 8유형이에요. 직관력이 대단합니다. 그 애들 보고 이렇게 물론 그분이 박사이고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금방 알겠죠. 그러나 그분은 원래부터 직관력이 있어서 알아요. 오래전부터 방송 SBS인가 집에 가서 애 행동을 고치는 그거부터 했던 거 저도 봤거든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애 행동 하나 알고 어떻게 그걸 파악하지? 저는 나중에 그분은 8형이에요. 직관력이 있어요. 직관력으로 바로 알아요. 바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유형의 문제는 무엇인가? 분노를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8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그래도 1유형은 억제를 해, 그냥 눌러요, 억눌러. 물론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나고, 결국엔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억누른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8유형은 억누르지 않아요. 그냥 즉각 나옵니다.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즉각 나오는 거예요, 즉각. 그러니까 상대방은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러나 자기는 남에게 상처 주는 줄 몰라요. 이게 8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형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제일 맞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언제나 공정합니다. 사도 베드로라고 봐주는 법이 없어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잘못해도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당신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 인류형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제 1유형과 8유형의 차이점을 한 가지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얘기했어요. 하달했어요. 이럴 때 인류형은 우리 장군님은 장군님, 상간마마는 상간마마, 사대부 선비 기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왕이 잘못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상소를 하잖아요. 이게 인류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인류형인 거죠. 잘못된 명령이 내려오면 이분은 그건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인류형이에요. 근데 잘못된 명령이 내려왔어요. 8유형은 그래도 그걸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상관이니까.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1유형과 8유형의 차이. 큰 차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의 명령이 잘못됐다고 자기 생각하는데 그 굴복했다는 거는 그 1유형답지가 않은 거예요. 1유형은 끝까지 상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마마 아니 되옵니다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유형이. 그러니까 1유형이 개혁자인 거예요. 개혁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4유형까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4유형까지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밖에 못했네요. 근데 1유형과 8유형이 제일 할 말이 많아요. 사실 제일 할 게 많아요. 말할 게.
왜냐하면 인류형과 팔형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니까 우리 사회 우리 그 개인적인 그 문제에서도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 상처를 너무 많이 준 사람이 인류형과 팔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인류형과 팔형. 여기 혹시 인류형과 팔형 계신가요?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 인류형과 팔형은 그냥 본인이 알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여자인데 팔류형이면 스스로 피해요. 네, 본인은 팔류형이 싫거든. 여자로서 팔류형은 본인이 싫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약한 사람에게 약해. 그래가지고 이유형으로 가르쳐주세요. 저기 나중에 보면 이유형이 타인지향적인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팔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팔형을 찾기가 힘듭니다. 본인이 막 딴 데가 있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명이 있어요. 일형과 팔형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팔형과 일형의 점수가 아주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다르다고 해서 나는 1형이 아니고 8형이 아니다. 그렇진 않아요. 욕구가 중요해.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나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게 욕구가 있으면 1형이고. 나는 힘을 가져서 상대방을 힘으로 제압을 하고자 하는 이 강성의 욕구를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럼 그건 8형이 되는 거죠. 약간 변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8류형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보자면 글쎄 이제 마무리하자면 이제 다윗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서죠, 그렇죠? 그 조그만 사람이 그게 8류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강한 사람에게 강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만화 영화나 어떤 그림 같은 데 보면 다윗을 그릴 때는 항상 호리호리하고 착하게 생기고 이렇게 순한 사람처럼 이렇게 다윗이 나와요. 그래야 좀 골리앗과 대비돼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실 다윗을 그리려고 하면 강호동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으로 그려야 돼요. 네. 김두한의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으로 사실 그려야 돼요. 그런 아이. 상체가 그냥 단단하고, 키가 뭐 적든 날든 성대가 단단하고, 그리고 눈빛이 딸카롭고, 집어삼킬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진 야리야리한 사람이에요. 그런 당당한 모습의 어린 다윗이 나와야죠. 그림 그릴 때. 그런 모습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10년 동안 막 그냥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일으키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이 팔류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광야에서 막 일으키는 사람. 이게 팔류형입니다. 재밌는 거, 9형도 재밌고, 2형 재밌는데, 이거 못하게 다음 달에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 올 끝까지 가겠다 생각한 게, 이래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제가 정신 차려서 좀 빨리 할지 어떻게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천천히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지루해도. 그래서, 제가 볼 때 9형과 2형은 여기 안에 계십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9형과 2형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마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중에서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택할 때 그 안에 그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가, 그 욕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긍정적인 것과 좋은 점을 발견하여서 함께 화합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0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연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이나 도로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